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2-12 설득하기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설득하기란 상대방이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지나 또는 정서적 신념이나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발적으로 변화를 선택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변화를 선택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의사소통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 의도를 관철시키거나 수용시키면서 상대와 소통하려는 행위이므로 다분히 설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득의 사전적인 뜻은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듣는 사람이 나의 의견에 공감하도록 이유를 덧붙여 말하여 상대방이 나의 입장이 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상황 모두가 설득이 필요한 상황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광고, 홍보, 교육, 시식 코너, 논설문, 연설문, 웅변 등이 있습니다. 설득을 잘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고 사회생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쉽기 때문에 인정받는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득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입니다. 내용의 논리라 할 수 있고, 두 번째 에토스는 인사의 인격, 세 번째 파토스는 청중의 감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로고스란 상대방에게 명확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한 논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합리적인 이치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리와 증거를 갖추지 못하면 설득이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파토스란 듣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심리와 감정이 설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호감을 느낄 때의 판단은 우리가 고통과 저기를 느낄 때 판단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토스란 말하는 사람의 성품, 매력, 카리스마, 진실성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화자를 말하는 사람을 신뢰해야만 그 설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논리적이고 훌륭해서라기보다 그 사람이 좋고 훌륭해서라고 할 때에 설득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가지 요소 중에 이 에토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지만 감성적이고 충동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 설득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오는 것이 있어야 가는 것이 있다 라는 말과 상통하는 법칙으로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양보를 함으로써 나중에 도움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미안한 상황이 발생하게 하고 이를 설득의 상황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고지로 만들어가는 법칙입니다. 설득의 법칙 두 번째,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거나 입장을 취할 때 그것이 행동과 일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껴서 일관되게 행동하려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변덕스러운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가 공식화되면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일관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법칙은 자존심이 강한 환자를 설득할 때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설득의 법칙 세 번째, 사회적 증거의 법칙입니다. 일종의 군중 심리로 의사결정을 할 때에 확실한 정보가 없거나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다수가 취하는 행동을 따르는 심리적인 경향이 있다는 법칙입니다. 네 번째, 호감의 법칙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으면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사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좀 더 쉽게 이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나 체격 등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고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피의자의 외모나 체격이 판결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권위의 법칙입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이끌리는 법칙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뢰가 있는 사람이나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에 복종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희귀성의 법칙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얻는다는 생각보다 잃는다는 생각에 훨씬 더 자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 점차 희귀해지면 우리는 그 대상을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소유하려는 심리적인 저항을 받습니다. 마감임박, 오늘만 특가, 한정 수량 판매 등의 문구에 현혹되어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이 법칙에 해당 사례입니다. 네 번째로 설득의 단계입니다. 설득의 단계 첫 번째 단계,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너무 감정에만 의존하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설득을 위해서 감성을 적당히 자극하는 것은 상대방이 호감과 신뢰감을 느끼게 하여서 설득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친근하게 대화를 시도한다거나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설득의 단계 두 번째, 상대방의 생각을 바꿔놓는 단계입니다. 지식 변화의 단계로 상대방의 기준이나 근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전문가나 혹은 유명인사의 말을 인용하거나 숫자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설득의 단계 세 번째, 행동으로 나서게 하는 단계입니다. 다양한 대안을 평가하고 선택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확신을 도와주고 촉구하는 것,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동기와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그럼 설득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심을 전하라입니다. 설득을 높이려면 우선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설득과 스토리는 종이 한 장의 차이에 불과하지만 마음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긍정적 메시지를 담아라. 긍정의 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동이 됩니다. 감사와 사랑이 담긴 긍정의 말은 강력한 힘이 됩니다. 설득의 방법 세 번째, 체계적으로 설득하라입니다. 어떻게 설득을 시작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주목을 끌 것인가? 상대에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증명시킬 것인가? 상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등의 5단계로 구성합니다. 네 번째, 간결하고 강렬하게 표현하라. 핵심 문장을 다듬어서 상대의 이목을 끄는 간결한 표현으로 주목을 끌어야 합니다. 설득의 방법 5번째, 나의 강점을 모두 동원하라. 설득력 있는 단어를 선택하기도 하고 멋진 비유를 사용하기도 하고 최대한 설득력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6번째, 상대를 끌어들여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즉 상대의 입장에서 보고 상대의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설득의 다리는 상대가 느끼는 것을 자기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경청하며 진정으로 공감합니다. 7번째, 논리 정연하라. 논증은 명료하고 엄정해야 합니다. 여러 사실들로 논의를 뒷받침해야 하며 발언 중간중간 적합한 연결어를 넣어야 합니다. 파고들 수 있는 틈을 간파해야 하고 설득의 장애 요인을 살펴보고 적절한 해결책을 미리 고려했을 때 설득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8번째, 올바른 질문법을 마스터하라. 질문의 방법을 연구해보고 상대의 입을 통해 고민을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의 기술을 터득해야 합니다. 상대가 마지막 단계에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가를 의심하면 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과 비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9번째,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하라. 설득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요소를 짧고 강력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10번째, 매력 지수를 높이면 설득력도 높아진다. 외모나 목소리, 태도가 설득력을 크게 좌우합니다. 단정한 인상과 깔끔한 인상, 바르고 당당한 자세는 시선을 집중시키고 프로다운 느낌과 신뢰감을 줍니다.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되 전하는 메시지와 신체 언어가 어울리게 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8가지 기법입니다. 첫 번째, 미소 기법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웃음입니다. 두 번째로 선심 기법입니다. 선심을 쓴다는 말을 합니다. 뿌린 자만이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보 기법입니다. 하나를 내어주고 2개를 얻습니다. 네 번째, 침투 기법. 바늘을 얻으면 소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번째, 성공 모델 활용 기법. 기존의 성공 사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6번째, 거절 모으기 기법.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습니다. 7번째, 체면 공략 기법. 한국인은 체면에 죽고 체면에 삽니다. 8번째, 면역 기법. 나의 약점을 노출하라 입니다.